반갑습니다, 회원님들. 산타 넬리의 산타 부자 아빠 나왔습니다. 잘 들으시면 1번부터 합니다. 웬 산타? 산타 넬리를 키워서 잡아먹으려면은 2달을 키워야 됩니다. 그죠? 네, 양선 4개 나왔습니다. 12월 달에는 배당두꺼에서 이게 큰 걸로 2개 쭉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럼 12월 가면은 정고점도 돌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2달 심차게 가면 가지 뭐 못 갈 게 뭐 있어. 그래봐야 몇 포인트다고. 그지? 몇 포인트 안 돼요. 조금 있어 봐라 이제. 외국인이 오늘까지 34일 연속 순매수. 야,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장기로 산 적이 없대죠. 그거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미국 시장을 좀 보며 가도록 할게요. 그 전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뭐 돈들이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고 연금도 탈퇴하고 여러분이 부자 되려면은 10억 만들기 종목 매달 담아야 됩니다. 연금 들어오면 몇 푼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연금 내가 만들고 내 펀드 내가 뜨는 방법 오늘 제가 설명할 테니까 일단 미국 시황부터 보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2011년부터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네는 그냥 갔습니다. 그죠? 그걸 왜 그러냐면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을 했기 때문에요. 예, 그냥 연착륙 된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새로 선거하느라고 대통령의 누수 현상이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정이 들어왔고요. 중국 역시 그죠?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돈들이 넘어오는 거죠. 한국으로. 왜 그럴까요? 논리는 간단해요. 미국 주식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메리트가 없어서 배당 수익률이 얕고 높였더니까 구글 같은 거 보면 이게 지금 800불 와 있단 말이에요. 900불.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중국의 주식은요. 중국의 주식은 사실 본토는 완전 개방되지 않아서 조금 좀 반폐쇄적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주식들 중에서 쓸만한 거는 홍콩 시장에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홍콩에는 뭐랄까 중국의 대표주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기관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홍콩의 주봉을 잘 보면요. 이건 바로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의 수출 제일 큰 나라는 어디냐? 중국이라는 거죠. 15억 인구가 된대요. 일자녀 낳아야 되는데 둘 낳고 셋 낳은 사람들 등록 안 한 것까지 하면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것까지 하면 또 변두리 저 산간지방 사는 호적에 안 올린 사람까지 하면은 15억 인구가 된다잖아요. 아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식량을 자급자족 하니까 대단하죠? 예, 거기서 지금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홀을 한번 잘 보세요. 모든 배열도가 정배열 나 있죠? 보여요? 예?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요거를 이평선을 조금 더 조정을 하면은 더 멋있을 텐데, 괜찮네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상당히 브레이크홀이 나온 게 보이고, 이제 정배열이 하나씩 되어 나가죠? 엄청난 뭐랄까, 에너지 결집. 에너지 결집. 그럼 한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으로? 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일본까지 보고 가야 되겠죠? 일본. 니케이 지수, 얘네는요, 22년, 22년 조정했습니다. 왜 22년 조정했냐면요, 저기가 퍼가 60이 나왔어요. 퍼가 60이 나왔으니 다 또라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튤립 열기 이후에 일본에서 엄청난 버블이 난 거죠. 퍼 60.
우리나라 퍼 10 정도 되잖아요. 6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부동산하고 주식에 막 외국 사람들까지 와서 그때 일본은 전 세계 전자제품고 뭐고 1등이잖아요. 자동차가 막. 그래가지고 다 질렀는데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서 결국 뭐죠? 원달러, N달러 환율, N달러 환율에서 환율을 N을 올려버리니까 수출이 잘 안 된 거죠. 미국의 장난이죠. 어떻게 보면. 퍼도 높았고요. 배당 수익률도 높고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 버블이 났고 흥분됐고 튤립 열기까지 모두 흥분했기 때문에 우리도 퍼가 50, 60 가면요 거기가 장상투입니다. 근데 언제 올라나 몰라요. 근데 저런 거 랠리가 오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사람들에게 학습 효과를 시켜야 돼. 10년 정도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믿어버려. 그래서 우리나라도 50, 60 가려면은 10년 랠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일본이 요번에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아주 강력한 힘으로 지금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이게 8,500원 하던 게 지금 15,000원. 이게 뭐 이렇게 급등 지수가 단기에 급등 수준에 떠오르죠. 그러면서도 안 빠지고 옆으로 행보 조정하는 게 다음 달에 넘어. 그러니까 하면 그렇게 되면 가만히 보면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동남아로 가고 있다. 동남아에 저 변두리들은 좀 다 해먹었잖아요. 인도네시아 뭐 이런 애들은 다 했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일본, 중국, 한국 우량한 나라잖아요.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미국을 빼고 나면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일본, 중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 이게 뭐 세계 2, 3, 4위 나라가 동시에 나가면 멋진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 랠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부자아빠 VIP 클럽은 이제 금액이 좀 되는 분들은 중국을 좀 조금 한 20% 정도만 한번 투자해 보려고요. 중국. 그래서 뭐 여러분 중에서도 중국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도 됩니다. 중국의 특징은 뭐냐면 상한가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상한가치고 상한가치고 그런 게 없고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콩은 만만한 상승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종군당 올라가다 올라가는 거죠. 싸가지 없이 올라가는 것들은 다 지나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오잖아요.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 주봉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지금 봤던 홍콩과 코스피 지수의 주봉이 어때요? 비슷해요? 안 해요? 잘 보세요. 비슷하다? 1번. 홍콩하고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렇게 생겼다니까. 예? 안 닮았어요? 예? 완전히 브레콜이잖아, 브레콜. 요거요. 이평선이 다 뭉쳤어요, 여기 한 주먹. 요거 잘 보라고, 여기. 이평선이 딸딸 뭉치고, 요런 게 정말 기가 막힌 에너지 결집이란 말이에요. 요거 아무 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월봉으로 보면 이런 게 언제 나왔냐면요. 30년 전에 나왔어요, 종합지수가. 언제 나왔냐면 종합지수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 1985년경에 나왔던 거예요, 이 모습은. 이게 지금 요번에 준비가 된 거죠. 이게 이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MB 정부에서 크게 떴지만 리먼 사태가 오고 여기서 미국 장은 크게 갔지만 우리 장은 계속 조정만 한 거죠. 에너지 결집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파해 주면 큰 장 온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장이 온다면 어떻게? 이런 장이 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장이 올 때 이런 장이 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대중들에게 느낌이 있으면 그 장은 못 가는 장이야. 여기도 갈 때 보면 그런 느낌이 없었단 말이죠. 여기가 100이에요, 100. 100에서 1000 갔단 말이에요, 10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넘어가면 엄청나게 갈 것 같아요. 엄청나게. 난 그냥 저기선 10배 갔는데 그때는 무식할 때고 지금은 난 많이 보면은 뭐 한 배 반. 한 배 반은 가능하잖아요. 옛날에 그 노무현 정권 여기가 500이거든요, 500. 500에서 2000, 4배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 900에서 2000 갔어요. 2000.
그럼 여기서 두 배, 한 배 반, 한 배 반, 한 배 반. 150%만 보면 얼마예요? 5천이잖아요. 맞아, 틀려요. 많이 그만. 아니 이명박 정부에서 더블 하고도 더블 하고 약 한 그 300포인트 더 갔잖아요. 그게 9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2000포인트에서 더블이면은 4000, 50%만 더 주면은 50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00은 어쩌면 또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데 너무 섣불리 크게 잡지 말고요. 보수적으로 잡아 본 게 내가 보기엔 그렇고,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정말 불 붙으면은 그 이상도 볼 수 있겠죠. 그죠? 보수적으로 그냥 한 2,500만 보세요. 2,500. 여기 500은 이거 별거 아니라고요. 그죠? 한 25%? 30%만 가면 이게 되는 건데, 거기는 300%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30%만 봐도 4천이잖아요. 4,600. 그죠? 저 MB정부에서 130%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봐도 지수는 빵빵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일본을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일본이 뭐냐면 세계적인 전자회사, 세계적인 자동차,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철강,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퍼가 60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철이 세계 1위죠. 조선이 세계 1위죠. IT가 세계 1위죠. 자동차는 지금 뭐 한 5위 되지만, 내가 보기에 앞으로 3, 4년 지나가면 자동차의 순위도 많이 변할 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국과 동남아의 그 시장을 우리가 잘 지금까지 토대를 닦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 시장이 엄청난 번성이 올 거고, 그죠? 예. 그리고 전부들 인정 안 해주잖아요. 한국 주식 인정 안 해주잖아요. 다들 팔고 난리죠 지금.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얼마나 팔았나 보면요, 상당히 재밌어요. 여기 장이 어디서부터 조정 들어왔죠? 여기 2011년 8월부터 왔잖아요. 여기 2011년 8월부터 장이 조정 들어왔어요. 여기요, 보세요. 여기부터 조정 들어왔어요. 2011년 8월부터 조정 들어왔는데, 2011년 8월부터 얼마나 팔았나 보자고요. 기간별 집계를 보면 2011년 8월 8일이에요. 거기가 8일, 8일 아니 7일 정도부터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매도를 보면 개인 투자가 25조 팔았잖아요. 25조. 기관 외국인이 금년에 좀 팔았어요. 금년에는 뱅가드 펀드가 한 10조 팔아서 그래도 15조 샀잖아요. 보세요. 기관 사고요. 그 기관과 외국인은 샀지만 개인 투자가들은 25조나 팔아놔가지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 마지막 사줄 사람들이 또 현찰로 딱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묵리 버리고 전부 전 갖고 나가는 거죠. 나 주식 안 할래. 거기다가 또 연기금까지 해지해서 나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연기금이 주식 팔아서 놀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참 바닥에서 또 해약하는 거지. 이거 참 놀아버리겠네 정말.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나중에 어디 올까요? 예. 단타하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괜히 가만 놔두지, 연금이 해지해가지고 단타하다가 다 날려. 급등 좀 매매하면 다 날려. 그죠?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요. 나중에 고점에 와서 펀드 든다고 이제 그 돈 또 연금 펀드 든다고 연금 펀드에 전부 집어넣으면 펀드가 또 고점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 투자는 내가 이해하고 남들이 전부 팔고 갈 때 사야 돼요. 남들이 팔고 갈 때 사고 남들이 살아올 때 팔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매도심은 매수요, 매수심은 매도다. 쓰세요. 매도심은 매수요, 매수심은 매도다. 이게 참 장이 이제 여름부터는 이제 언제나
지수장이 오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반기 한 6개월 정도는 중소형주가 가지만 그 이외에는 지수 관련주 묵직한 종목 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잘 맞으면 1번.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중소형주들이 오늘 피가 터지도록 터지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그래서 진작 그 주도주로 갈아타라고도 말 안 듣고 어느 분들이 다들 그래요. 내가 이게 진단을 하다 보면 저기 있잖아요. 본전이 안 와서. 본전 오면 팔고요. 거래소로 넘어갈 거예요. 우량주로. 예, 본전 주기 기다리다가 전부 지금 못 참은 놈들이 투비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 생각하면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안 가고 본전 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어. 예를 들어 10,000원 주고 산 주식이 20,000원 됐어. 20,000원 됐어. 그러면 안 팔아야 되잖아요. 본전 와야 팔아요. 10,000원이 와야 팔아요. 10,000원이. 올라가는 거는 500원만 올라가도 팔더라고. 지랄하고. 에? 그럼 10,000원 올라가면 20,000원 되면 10,000원 올 때까지 안 팔 거예요? 저 있잖아요. 본전이 10,000원이에요. 본전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 본전이 10,000원인데 지금 20,000원이라 저 못 팔고 가요. 응? 그거 하면 안 돼. 자, 잘 들어요. 오늘 하나 받아 적어요. 매수가는 잊어버려라. 쓰세요. 매수가는 잊어버려라. 자, 오늘의 종가가 나의 본전이다. 그렇잖아요. 오늘의 종가가 나의 본전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장에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한 30년 봐야 보여요. 지난번에도 제가 TV 나가서 지난주에 월요일 날 TV 나가서 내가 여기서 겁나게 갑니다. 장 겁나게 갑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게 푹 빠져가지고 화요일 날부터 뻥뻥 나가는 거 봤죠? 오늘 또 장 빠지는데 빨갛게 올라오면서 아래 것들하고 놀지 마라. 이러고 있잖아요. 예? 얘가 그러잖아요. 아래 것들하고 놀지 마. 근데 막 보니까 전문가들이 전부 나하고 뭐 왼수졌나 내가 추천을 한 종목은 다 팔래 지랄하고 현대차 팔아갖고 너무 올랐대. 뭐 사야 되냐니 LG 디스플레이 사야 된다는 둥 LG 전자를 사야 된다는 둥 뭐 순전히 그냥 그 결국 뭐냐면 많이 올라간 거를 팔아서 들을 놈을 에? 들은 놈을 사야 돼. 들은 놈. 들 오른 놈을 사는 거야. 들 오른 놈은. 그 무식한 발상 보지 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지난 장에 주도주가 갈 때 보면 기아차가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예, 지하차가 출발했어요. 그러면 기아차가 이만큼 가면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야, 2009년 12월 달에 가면은 지금처럼 이제 10월 달 가면 많이 올라. 기아차 너무 올랐어. 안 올라간 두산중공업을 12월에 사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얘는 그때 얼마요? 17,000원이죠. 17,000원에 산 기아차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도 64,000원. 좋으세요. 64,000원. 그죠? 그래서, 최소한도 4만원, 5만원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예요? 같은 시간에 그 12월에 기아차를 안 사고 덜 올랐다고 이걸로 샀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6만원 정도 했거든요. 6만원에 사가지고 있으면 지금 지랄하고 여기 와 있잖아. 여기 밑에 있잖아. 기아차는 한 300% 먹었는데 이거는 빠꾸에서 본전이 안 돼. 어쩔래 그래. 이래도 바닥에 있는 거 살겨? 예? 이래도 바닥에 이렇게 살 거냐고. 이래도 바닥에 안 올랐어요. 기아차는 너무 올랐어요. 이제부터 그 발상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나 그런 걸 사야 돼. 가는 놈을 팔고 자꾸 사게 주도주를 팔고 변두리를 사게 하는 이유를 봤어. 잘 봐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거의 증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증권사에서 월급 받으면 매매를 시켜야 돼. 부자 아빠처럼 한 번 사면 그냥 장기로 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 밥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언할 때는 반드시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개인 투자가를 위해서 하는 건지 증권사를 위해서 하는 건지를 잘 봐야 된다고요. 방송 나오는 사람들 방송 나오는 전문가들이나 잘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매를 시키는지. 그래서 매매를 시킨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잘 두산중공업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매매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매매시키면 안 되죠. 기아차도 보면 여기서 샀으면 여기까지 매매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매매하면 결국 이걸 중간에서 매매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저기 두산중 같이 못 간 놈 아래에 있는 걸 사게 돼. 아래 것. 안 오를 놈 사다가 더 안 올라와 버리죠. 그죠? 저 보세요. 같은 시간에 샀는데 안 오르고 안전한 거 샀더니 완전히 여기잖아요. 여기. 저점 깼잖아요. 저점. 그죠? 저점 깼잖아. 안 오를 놈 사다. 안 오를 놈. 예?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강의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있죠? 솔직히 손 들어봐요. 예. 솔직히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있다. 1번. 아니다. 무서워도 나는 높은 데 가서 산다. 2번. 예? 2번 누른 사람들은 저 이름 다 적어놔라. 이번에 졸업장 줘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돼. 예. 고생 끝냈네 이제. 예. 고수가 되신 분들이군요. 예. 그래. 집에 가도 돼. 알았죠? 오늘 딴 거 보니 기가 막힌 여러분 공부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VIP 강의야. 기가 막힌 공부를 한 거라고. 아, 지랄하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안 올라온 놈을 사면은 이 꼴 당한다고. 예? 3년 후에 가서 보면 안 올랐다고 여기 샀더니 지랄하고 지금까지도 여기 밑에 내려와 있잖아. 그런 놈을 시키, 그지? 예? 같은 걸 같은 시간에 무엇을 사냐? 같은 시간 여기란 말이야. 이놈은 저렇게 올라갔는데 자, 순간 지금 여러분이 선택이 무지하게 중요해. 자, 첫 번째 누구를 만나느냐? 전문가. 첫 번째는 전문가 선택도 실력이야. 전문가 찾는 것도 실력. 2번 종목을 잘 만나야지, 그지? 종목 선택. 이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자꾸 뭘 팔고 뭘 사고 팔고 맨날 그것만 시키는 사람들은 그 사고 파는 방은 나중에 보면 없어. 요새도 막 주도주가 갈 때는 변두리들은 근다리면 안 돼. 변두리들이 오늘 뭐 받았어요? 오늘 날벼락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변두리 중소형 변두리들 전부 오늘 날벼락 맞았죠? 맑은 하늘에 지수가 외국인이 무슨 34일 순매수 랠리 떠들고 아침부터 뉴스는 시끄럽게 떠들지만 응? 그 개미만 불쌍한 거예요. 자, 오늘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샀다 팔았다 하면 여러분 다 깡통 나요. 어떤 사람들 보면 이런 종목 팍 상한가 친 날 되게 떠들지만 여기 오면 뭐예요, 여기? 아, 이제 저거 얻어 터지면 가는겨. 이런 빨간 날 보지 말라고. 근데 상한가 친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상한가는 다 깎아먹어. 상한가는 다 깎아먹어. 뭐든지 옛날에 테마에 상 나왔던 거 다 내놔봐. 다 내려왔지. 이건 뭐죠? 여러분 먹지 못하는 종목들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매매하면 막 보세요. 급등주는 다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걸 하나 보여줄게요. 상한가 종목은 다 어떻게 되는지 결론이 다 반쯤만 남는겨. 빈 가방, 깡통. 자, 이렇게 선도전기도 올라갔지만 끝내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방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걸리면 어떻게 축 빠지면 이렇게 아파. 본전이 안 와서요. 본전이 안 와서 못 팔아요. 본전이 안 와서요.
앞으로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상투 친 종목이 본전이 많아서 못 판다 소리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돼지런겨. 아이, 상따 종목은 끝나면 투매야. 이해가세요? 상따 종목은 끝나면 죽는다. 빨간색이잖아요. 뽀로노 19금. 이거는 그래서 19금이야. 19금. 이거 애들이 만지면 안 돼요. 어린 것들은 이걸 좋아해요. 예. 어린 것들이라는 것은 이제 주식 나이가 이제 2살, 3살 된 것들은 지랄하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테마 뉴스 찾고 지랄들이야. 아이고. 그래서 앙드레 코스트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책을 읽어봐. 뭐라고 썼나? 그리고 두루마리 역발상 투자 기법을 읽어보라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빼고 짜릿한 급등주로 돈을 벌어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계좌를 조사라. 계좌를 조사해봐야 돼. 계좌를. 없대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전부 영어로 된 거. 요새는 전부 영어로 된 것만 가지고. 왜 그렇게 코스닥에 개별주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영어로 된 거죠. 전문가가 다 우량주 갖고 언제 벌어요? 우량주 갖고 언제 벌어요? 빨리 팔아가지고요. 예. 응? 급등주로 빨리 먹자. 빨리 급등주로. 지랄더라고. 완전. 개미를 빨리 죽이느라고 말해요. 우량주를 추천하면은 참 아이고 말을 못 하겠네. 아유 요새 TV 보니까 또 뭐 이런 것도 막 TV에 나와. 아유 TV에 진짜 보니까 좀 웃기는 종목 많이 나오대. 아유 아까 그거 뭐냐? 응? 아까 그거 막 상황 치거나 뒤에 아 이런 거를 말이야. 아 TV 나와서 막 추천하고 말이야. 이런 지랄 연병을 어제 이걸 뭐 아침에 동시효과 공략해가지고 이걸 먹었대나 그러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런 걸. TV에서 보니까 막 이상한 종목들 많이 만져. TV에서 이렇게 상한가 치고 급등주 말도 안 되는 종목을 만지면 그 TV는 홈쇼핑 TV야. 예, 그죠? 개별 종목 팔아주는 홈쇼핑. 그죠? 예, 이 말이 되냐고 이런 거를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 나이도 어린 것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거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보세요. 상을 보여준 놈은요. 언젠가는 항상 해코지한다. 예? 일 안 하고 HTS 끄고 온종일 뭐 여기 두리번 저리 두리번 아침부터 일찍 나와야 되는 사람 있으면은요. 나한테 편지 써요. 아침부터 일찍. 아침부터 일찍 뭔가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중병 걸린 거예요. 중독 걸린 거예요. 중독. 아침 6시 7시 장이 열리기 전부터 와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뉴스 뒤지고 미국장 뒤지고 이런 사람들 계좌에 돈이 줄고 있을게요. 안 봐도 답이 다 비디오예요. 우리는 알아.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거나 하면 아침부터 설칠 필요가 없어. 낮에 회사나 하고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다 하고 돈 벌어 갖고 와서 오후에 보고 싶으면 종가에 한 번만 보면 돼. 아무리 아침에 떠들어도 종가에 다 싸. 알았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종목 근처에도 가지 마라.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종목이 내놔보라고. 지난번에 갈 때 얼마나 이 나쁜 놈 봐. 이런 아유 이 나쁜 놈 봐. 이 바른 손. 아유 이 더러운 놈. 얘가 전과가 있는 애. 전과가 얘가 어제 오늘 이 지랄한 게 아니라 여기 또 전과가 있지. 예. 나쁜 손이지. 여기 또 이 지랄하지. 이게 있잖아요. 코스닥장 갈 때 이 자식이 이게 100배 같다. 100배 이게 2,000원짜리 가지고 26만 원 헤쳐먹더니 아이고 전과가 있잖아요. 이게 2000년에 개미 이걸로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끝나거나 바로 솔번이 끝나고 나서 얘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 근데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러잖아. 이러 봐요. 이러 계속 이러잖아. 계속. 이런 거는 못 먹는 거야.
내일 빠질지 내일 제자리에 올지 모레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샀는데 불안해서 밤잠이 안 오고 손절매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면 지금 종목 선정 잘못한 거야. 그런 사람은 다 깡통나. 알았어요? 마음이 불안한 종목을 만지는 문제가 누구야?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지. 누구를 선택하니 어떤 종목을 선택하니 다 누가 결론을 내는 거야? 응? 응? 지가 선택한 거야. 지가 뒤질라고 죽을라고 완전히 Y로 쓰고 있는 거지. 못 먹는 종목은 못 먹는 거야. 그래도 낮에 한참 막 상따 얘기 막 열심히 하면 여기서 그냥 막 또라이가 되는 거 이런 상황 나오면 오빠 더 해줘 그럼 여기 이런 데 질리게 돼 있다고요. 이게 여기까지 보면 너무 좋잖아. 그지? 너무 멋있어. 근데 지나보면 어떻게 뒤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빠지면 말이에요. 빠지면 어쩝니까? 본전이 안 되면 못 팔잖아요. 자, 초보자들에게 가장 난점이 뭐냐면 원금에서 까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그대로 팔지를 못하고 걸려드는 거야. 너 딱 걸렸어. 그지? 거기다가 스탁론까지 써봐라. 씨. 못 팔아. 본전 달라고 계속 본전 줘. 그지? 본전 줘. 이렇게 되면 와장창창 쏟아지면 그때서 이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돈만 잃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뇨병 걸려. 혈압 올라가. 혈압상한가라고 어떤 회원님이 필명도 갖고 왔더만. 얼마나 주식으로 고통을 받았으면 필명이 혈압상한가. 주식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살한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부자 아빠의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건 무조건 말만 들으면 돼. 알았죠?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돼지게 깡통 나고 존나게 고생하는 거지 뭐. 내 말 안 들으면 저는요 제가 5번 깡통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 답을 드리는 거예요. 얘들아 거긴 가지 마라. 쟤들은 먹여주는 애들이 아니야. 먹여주는 애들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먹여주고 답답하고 병신 쪼다 같은 주식도 얼마나 많이 수익을 주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봐. 볼래요? 이 병신 쪼다 같은 종목, 답답하고 개미들 안 사는 종목이 30년 동안 몇 배 갔냐? 1000배 올라가. 1000배. 배당은 빼고. 빼고. 그러면 10년에 몇 배? 여기 330배. 1년에 33배. 에? 한 달에 3배. 그죠? 한 달에 3배씩 올라갔네. 그런데, 왜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줄 수 있고요. 여러분 돈을 그냥 털도 안 뽑고 뽑아먹는 놈들이 있어요. 잘 들어요? 결국 주식을 핸들링하는 인간도 전부 사람이에요. 이해가세요? 여러분의 돈을 핸들링하고 여러분의 돈을 벌어주는 것도 사람이고요. 주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도 사람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십니까? 결국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주식을 사는 순간 어떤 사람에게 돈을 투자한 거예요. 개뿔도 모르면서 어린 것들 데리고 말이야 무슨 단타 쳐가지고 말이야 단타 쳐가지고 애들 돈 벌어줘? 이런 걸로다가 돈 번 사람이 있으면은 돈 벌어준다 그러고 달랑 첫 번째로 물어봐. 당신 이런 걸로 돈 번 계좌 회원이 있어요? 있나고? 없어요. 이런 거를 만지는 사람은 다 깡통납니다. 응? 아셨죠? 절대로 여러분들은 길이 아닌 곳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지려보는 이런 얘기 했어요. 주식시장은 황금이 쏟아지는 노다지 같은 금광 같은 보이지만 개미투자자들의 돈을 뺏는 장소다.
돈을 뺏는 곳이에요. 이런 종목은 개미들의 돈을 뺏는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제실버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주식 투자는 새로운 게 없어.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겨. 다만 애들은 오면 3개월 만에 깡통 나가나 조금 오래 가는 애들은 3년 만에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일어난 일 또 그 짓거리 해먹어도 새로운 것들은 모르잖아. 봐라.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여기 또 일어나고 있어 없어? 어? 어?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 어? 이해 가요?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월가에는 새로운 게 없다잖아. 늘 그것이 반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세의 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시세의 원리를 혼자 공부하는 데는 30년 정도 걸릴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20년. 일본의 고래와 긴저도 30년 동안 깡통 생활 하시고서 깨달음이 와가지고요. 일본의 제일 갑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시리 보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칠판에다가 증권사에서 주판 서기를 하다가 1년 만에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분은 중학교 2학년 실력으로 조 단위를 벌어서 월가를 우지자주 했었죠. 개인 투자가로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건 그런 사람이에요. 쓰세요. 제시리 보모 제목. 그 다음에 고래와 긴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책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거 두 권, 한 권만 읽었다 1, 두 권 다 읽었다 2번, 아무것도 안 읽었다 3번 눌러보세요. 얼마나 책들을 읽었나 보자. 하나만 읽었다 1번, 두 개 다 읽었다 2번, 오, 하나도 안 읽었다 3번. 주식 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먼저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물론 깡통이 나기 전에는 공부 안 해요. 그죠? 깡통 나기 전에는 절대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오면 첫 번째 깡통부터 맛을 한번 봐야 돼요. 깡통 맛을 본 다음에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책을 산다. 책을 읽어요. 근데 그냥 안 읽어. 안 읽고 언제 읽어? 깡통 나고 돈 떨어지고 새벽부터 나와봐도 지랄하고 깡통 나고 돈 떨어지면 그때부터 책 읽는다. 아, 기법이나 하나 해야지. 근데 그 책을 또 내가 읽으라는 책도 아니고 무슨 탕따 차트 기법 술을 부려가지고 처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또 하지. 그래서 두 번째 깡통 나는 거예요. 여러분 책방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여러분에게 술을 부려서 먹는 책이 없어. 그 책 찾지 마. 에? 그런 거 찾지 말라고. 상따 기법 하다가 이제 안 맥히니까 요새 바꿨더라. 상따 막 이걸로 나가다가 요즘에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나갔었던데, 여러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사면서 선물 팔면 그 산 게 아니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매도 너무 거기다 의존하지 마십시오. 예? 알았죠? 책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책을 읽어도 초보자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깡통을 한 3번 정도 나면 책 읽으면 그냥 맞아 이거야. 아유, 내가 이거 읽었어야 되는데, 부자빠를 내가 5년 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막 이지랄하고 있죠. 3번 정도 2번 정도 깡통 나면 그때 책 읽으면 책이 쏙쏙 들어와요. 근데 깡통 안 나면 책이 안 들어와. 그런 일이 어디 나한테도 오겠어. 나는 괜찮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책을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야? 전문가 강의를 받아야 돼요. 강의를 들어야죠. 강의. 응? 전문가 강의 들으면 돈 벌려고 하면 또 도둑놈 씹어요.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순수히 강의에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공부가 잘 돼. 아주 어린 것들이 꼭 주식 강의 들으면서 회비는 나와요? 아유, 회비 빼고 뭐 좀 남나요? 이지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대학까지 보내면서 학비는 나옵니까 하고 학교에다가 입학원서 낼 때 물어봅니까? 예? 교장한테 물어봐. 우리의 학교를 여기 초등학교 보낼 건데 학비는 나옵니까? 여기 고등학교 보내려고 그러는데 얘 학비는 나와요? 예? 아, 그런 데는 안 아끼면서 진짜 자기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가 되는 이 긴박한 상황에는 회비 내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고 책 사는 걸
그래서 내가 깡통 나기 전에 책 사라는 거야. 어? 책을 사놓으면 나중에 깡통 난 다음에 복이라도 하죠. 아빠가 추천돼. 이 책도 내가 추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못 만나. 깡통 나고도 왜 났는지도 몰라. 아주 불쌍한 거지. 돈을 다 버리고도 내가 왜 돈을 잃었는지도 모르는 게 뭔지 알아.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책이라고.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일단 회비 내는 게 아까우니까 가입은 못 하잖아.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일단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지.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전문가 강의 듣고요. 그리고 작은 돈으로 실습을 하세요. 응? 적은 돈으로 하라니까 지랄하고 돈을 벌라고 하지 마. 적은 돈으로 하면은 알죠? 적은 돈으로 실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젊었을 때 번 돈은 전부 여러분 돈 아니거든요. 젊어서 번 돈 여러분 돈 아니에요. 40 안쪽에 번 돈 나중에 60대까지 가져가나 보세요. 그리고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돈 번 거 가져가나 보시고요. 주식시장에서 급등주 하나 잡아가지고 벌었다고 걔가 나중에 10년 20년 가져가나 보세요. 절대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급등주로 번 돈 가져갈 것 같아? 천만에 안 돼요. 네? 40 안쪽에 번 돈 60대 가면 없어요. 진짜 돈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때가 되려면은 50이 넘어서 번 돈은 지킬지 몰라도 이 40대 이전에 번 돈은요. 결국 사람이 자만하고 배짱이 커져가지고 질르게 돼 있어요. 사업을 해도. 알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 잘 들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 정말 어쩌려고 그렇게 개별주 테마주 막 질러대고 그래요. 내가 보면 한심해 죽겠어. 종목을 보면은 노후에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노후에. 여러분들은 지금 연세 많은 분들 실패하시면 이제 노후에 절대 기회가 없습니다. 우량주 좋은 거 또 1년에 33배 먹는 것도 있는데 굳이 무슨 깡통 날라고 그냥 아주 팔아 그래. 아, 그리고 증거도 없는데 무슨 상따주로 돈 벌어준다고 하면 그냥 증거도 없는데 그 말을 믿고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냥 일주일만 보면 다 나올 텐데. 전문가 선택도 실력인데 첫 번째가 전문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회원이 없는겨. 그치? 예. 그냥 새로운 전문가. 왜 새로 왔나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신규 상장 종목하고 새로운 전문가하고는 항상 의심해야 돼. 딴 데서 잘 됐으면 여기 뭐로 와. 안 그래? 전문가 새로 오면 항상 검증해야 돼. 알지? 무방을 추천주도 받고 무방을 들어보면서 전문가에 대해 새로운 전문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알아서 해. 새로운 전문가를 시키는 대로 하면은 돈 되는지 안 되는지 보라고. 검증이 안 됐잖아요. 주식도 검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전문가도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보면 신규 전문가만 전부 그냥 앞에다가 광고 빵빵 때리고 정말 조심해. 조심들 하라고. 신규 전문가 회원 가입하는 건 말리지 않아. 그런데 주식은 사지 마. 알았지?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돼. 가상 매매 하셔야 돼. 가상. 전문가마다 기법이 있으니까 기법은 배우셔야죠. 근데 주식은 함부로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게 시간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게 시간이 다 갔네. 이제 책 읽는 것도 보면 돈을 설리려면 책이 안 들어간다. 깡통 한 3번 나봐라. 책이 얼마나 맛있는지 말도 못해. 아이고 돈 있을 때는 막 고기 계기도 사 먹고 그러다가 돈 다 잊어버리면 말이야. 라면 사쳐 먹고 그것도 컵라면 사쳐 먹고 밥도 쫄쫄 굶어가면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있을 때 지랄하고 그냥 급등주 쫓아다니다가 그냥 거기다 다 퍼주고 돈 다 잃고 나면은 2,500원짜리 밥 사 먹고 책을 읽으면 책이 잘 들어가지. 알죠?
일단 뭐 여러분들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역시 다른 거 있겠어요. 여러분들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죠? 수천 프로 이렇게 뭐 한 종목에 막 1,000만 원, 2천만 원씩 버는 그런 계좌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좌를 투자 금액에 지금 이게 3억인데 이익금이 1억 6천이니까 50%는 수익이 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좋은 주식으로 담고 가면 여러분 계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유, 우리 의원님은 우선주 막 닫아봤는데 정말 대박이네, 대박. 우선주가 대박이야.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건 그거 같아. 책 읽기가 안 되는 분들은 부자 아빠가 책을 읽어줍니다.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하고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니까 차트 기법도 강의하시는데 저는 항상 초보 회원들에게 드리는 말씀, 처음부터 돈 벌려고 하지 마라. 그냥 부자빠 강의가 과연 효과가 없는지 있는지만 들어봐라. 어떤 전문가들이 한 방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방에 갔다고 바로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전문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전문가 회원들의 계좌를 조사하셔야 되고요. 큰 금액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전문가가 오랫동안 회원들하고 수년간 같이 있으면 계좌가 10억, 20억 막 이런 계좌들이 쭉 따라 있잖아요. 그런 계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계좌가 있어야 된다. 큰 계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운이 있는 거죠. 책방은 가려면요 교보문고를 가세요. 거기에 엄청난 큰 기운이 있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 방에는 부자 아빠 방에 가보세요. 거기 큰 계좌가 있답니다. 거기에 그 기운을 여러분이 갖다 쓰셔야 됩니다. 전화를 말씀드리고 종문 얘기하겠습니다.